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던 일본에서의 그날 밤 땅은 마치 바다처럼 출렁거리고 알 수 없는 굉음이 들렸던 그날 밤의 아비규환 속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공포 속에 잠긴 그 현장에 대해 들어볼까요? 제 이름은 히로시 나카무라입니다. 올해로 45살이고 일본에서 20년 넘게 구조공학자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인생 동안 일본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건축에 있어서는 말이죠. 우리는 항상 전문가였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일 먼저 내놓는 사람들이라고 믿었죠.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경력 동안 많은 건물을 설계해왔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 화려한 것들, 그리고 평범한 것들까지.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바로 그 건물들이 지진을 견딜 수 있게 만든 것이었어요.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땅이 흔들릴 때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짓는 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저는 제 건물들이 최고라고 항상 믿어왔어요. 안전하고 튼튼하며 영원히 버틸 거라고요. 적어도 그 9월의 그날까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날이었어요. 제가 있었던 곳은 도쿄 근처의 큰 도시 요코하마였어요. 제가 설계에 참여한 새로운 고층 건물을 점검하러 갔었죠. 그 건물은 아마 40층 정도 되는 높이였을 거예요. 제 작품을 둘러보면서 꽤 뿌듯한 기분이 들었던 게 기억나요.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어요. 햇볕이 밝게 내리쬐고 사람들은 각자 일상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인도를 걸으며 제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걸 느꼈어요. 발밑에서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죠.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작은 진동이 자주 일어나니까요. 워낙 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진동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아요. 저도 그때 또 하나의 작은 흔들림이군. 별일 아니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곧 진동이 점점 강해졌어요. 훨씬 더 강하게요. 몇 초 만에 그 작은 흔들림이 무서운 공포로 변했어요. 땅이 단순히 흔들리는 게 아니라 파도처럼 출렁거렸어요. 마치 발밑에서 천둥이 울리는 듯한 깊은 굉음이 들렸죠. 겨우 서 있던 저는 비틀거리면서 근처 가로등을 붙잡아야 했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요. 주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자동차들이 마치 장난감처럼 도로 위에서 튀어오르고 있었어요. 소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어요. 땅이 울리는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 사람들의 외침이 뒤섞여 있었죠. 그 순간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그 건물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좌우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저는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목까지 두근거리는 게 느껴졌죠. 진동은 끝없이 계속되는 것 같았지만 아마 1분이나 2분 정도밖에 안 되었을 거예요. 진동이 멈추자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려 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던 도시는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건물들은 무너졌고 도로는 갈라져서 큰 균열이 생겼어요. 차들은 뒤집혀 있었고 어디를 봐도 파괴된 모습뿐이었어요. 제가 설계한 건물은 아직 서 있었지만 다른 건물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먼지에 뒤덮인 사람들이 울고 있었고 일부는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어요. 자부심도 자신감도 모두 주변의 건물들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의 고급 기술과 세심한 계획이 이렇게 형편없이 실패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작아지고 무력해진 기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제가 생각했던 만큼 대단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들었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곳에 서서 파괴된 도시의 잔해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걸 알았어요. 단순히 지진으로 인한 충격만이 아니라 저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은 제 옛자아가 무너지고 더 겸손한 새로운 히로시가 태어난 날이었어요. 지진이 끝나고 난 며칠은 깨어날 수 없는 악몽 같았어요. 흔들림이 멈추자마자 구조 작업에 참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요코하마의 거리는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매일 지나던 건물들이 이제는 잔해 더미로 변해버렸죠. 차들은 뒤집히거나 떨어진 잔해 아래에 깔려 있었고 공기는 먼지로 가득해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어디를 봐도 파괴된 모습뿐이었죠. 우리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잔해를 파헤치며 생존자를 찾으려고 했죠. 구조견의 짖는 소리와 응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웠어요. 가끔 잔해 아래에서 희미한 울음소리나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 순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구조한 사람들의 얼굴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의 눈은 공포와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울었고 어떤 사람들은 웃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죠. 한 사람을 살아서 구해낼 때마다 압도적인 비극 속에서 작은 승리를 거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구해낸 사람들만큼이나 제때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졌어요. 우리 건물이 더 튼튼했더라면, 우리가 더 잘 준비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도시는 더욱 기괴하게 보였어요. 전기가 끊겨서 비상조명과 가끔씩 보이는 화재만이 유일한 빛이었어요. 어둠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와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는 소리를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근육이 아프고 손이 자네를 파헤치느라 다 헐어버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무너지는 건물과 갇힌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무너진 아파트 건물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조심스럽게 자네를 제거했어요. 마침내 5살이나 6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에게 도달했죠. 그녀는 떨어진 빔이 만들어낸 작은 공간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녀를 꺼냈을 때 그녀는 나를 꽉 껴안고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나서 그녀를 꼭 안아줬어요. 그 순간 제 자만심과 교만함이 모두 사라졌어요. 우리가 가장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부심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했죠.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더 나빠졌어요. 지진이 발생한 지 몇 주 후 슈퍼 태풍이 도쿄로 직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우리는 아직도 지진의 여파를 수습하고 있었는데 이제 태풍이라니요? 어느 이른 아침 상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히로시, 지금 당장 도쿄로 와야 해.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가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첫 기차를 타고 도쿄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지진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지? 도쿄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사람들은 창문을 막고 물품을 사재기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도로는 도시를 떠나려는 차들로 가득 찼고 혼란스러웠어요. 비상운영센터에 도착했을 때 뭔가 달라졌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낯선 얼굴들이 제 동료들과 뒤섞여 있었죠. 그들은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동료인 타케시에게 물었어요. 그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부가 한국에서 지원을 요청했어. 그들은 태풍 대비 전문가들이야.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이 우리를 돕는다고? 이해가 안 됐어요. 일본이 최고여야 하는데 우리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생각했는데 특히 한국의 도움은 더더욱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짧은 검은 머리의 한 여성이 엔지니어 그룹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자신감 있게 말했고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인정해야 했죠. 조금 호기심이 생겼어요. 타케시는 제가 쳐다보는 걸 눈치챘어요. 저 사람은 박수진이야. 한국팀을 이끌고 있어. 그때 수진이 고개를 들어 제 시선을 마주쳤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나카무라 히로시 씨죠? 그녀는 완벽한 일본어로 말했어요. 당신의 일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저는 수진과 그녀의 팀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복잡한 방수벽을 설치하고 대피 경로를 조직했어요. 그들의 방식은 우리와 달랐지만 효과적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들의 계획 회의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어요. 수진은 제 의견을 물으며 진심으로 제 생각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건 놀라웠어요. 저는 늘 한국인들을 모방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함께 일할수록 제 기존의 생각들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자신들이 더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돕기 위해 여기 있었고 정말 잘하고 있었어요. 해질녘이 되자 바람이 점점 강해졌어요. 태풍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최종 브리핑을 위해 모였어요. 수지는 방 앞에 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음 24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협력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일본과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나란히 서서 함께 이 도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이 느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수진이 저를 따라왔어요. 히로시 씨, 그녀가 말했어요. 이 상황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친구로서 여기 왔습니다. 서로 배울 점이 많을 거예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집히고 있었죠. 그날 밤 비상대피소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낮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수진의 리더십, 그리고 제가 목격한 협력 정신. 이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요. 한국에 대해, 일본의 우월성에 대해, 그리고 많은 것들에 대해 잘못 생각했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저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기존의 믿음과 편견에 집착할 수도 있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 수도 있었어요. 이 상황을 굴욕으로 볼 수도 있고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어요. 잠에 들며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은 열린 마음으로 이 상황을 대하겠다고. 수진과 그녀의 팀과 함께 일하겠다고, 그들에 맞서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요. 어쩌면 우리는 이 태풍을 함께 이겨내고 더 강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몰랐던 건 이 모든 것이 저 자신, 제 나라, 그리고 세상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었죠. 며칠 동안 저는 점점 더 수진 씨와 그녀의 한국팀과 함께 일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직도 망설였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어느 아침 저는 임시본부에 도착했을 때 수진 씨가 도쿄 지도를 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녀는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히로시지. 이 지역의 방수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봤어요. 그녀는 지도에서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저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녀의 아이디어는 정말 기발했어요.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이었죠. 이거 진짜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수진 씨의 미소가 더 환해졌어요. 고마워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저는 수진 씨와 함께 일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깨달았어요. 그녀는 제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그 위에 더 발전시키는 식으로 일을 진행했어요. 제가 제안을 하면 그녀는 그것을 즉시 거절하는 대신 그거 흥미롭네요. 대신 이 방법은 어때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평소에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몇 시간 동안 우리는 각자 혼자서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훌륭한 계획을 만들어냈어요. 팀에게 발표했을 때 모두가 감탄했어요. 저는 단지 그 계획뿐만 아니라 수진 씨와 제가 얼마나 잘 협력했는지에 대해 작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팀에 대해 다른 것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공학적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도 아주 잘했어요. 수진 씨가 현지 주민들과 복구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단지 지시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질문에도 차근차근 대답해줬어요. 심지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그들의 아이디어도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요? 저는 나중에 그녀에게 물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아요? 수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주민들을 참여시키면 그들이 미래의 재난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를 종종 그들이 내놓기도 하거든요. 그 말이 정말 일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었죠. 현지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어느 날 저는 특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어요. 손상된 건물을 추가 붕괴 위험 없이 안정화하는 방법을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었죠. 저는 점점 좌절하기 시작했고 그날은 그냥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때 수진 씨가 지나가면서 말을 걸었어요. 문제 있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무 지쳐서 가식적으로 굴 힘도 없었어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네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수진 씨는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의자를 끌어왔어요. 같이 한번 봐요. 가끔 새로운 시각이 도움이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 1시간을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보냈어요. 수진 씨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해결책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해결책을 찾아냈을 때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해냈다. 저도 모르게 수진 씨와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봐요, 두 명이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우리가 각자 혼자서는 해내지 못했을 일을 해냈다는 걸요. 그것은 정말 강력한 교훈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수진 씨와 그녀의 팀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공학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팀워크, 소통, 문제 해결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때 그들이 모방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들만의 독특한 강점과 아이디어로 다가왔어요.
어느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수진 씨가 저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어요. 히로시 씨는 우리를 만나기 전에 한국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저는 일본이 모든 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죠. 수진 씨는 화를 내는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과 당신의 팀이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진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도 히로시 씨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게 바로 협력의 아름다움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거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몇 주 만에 가장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제 오래된 편견들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 수진 씨와 그녀의 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는 게 정말 기대되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든 어디에서 오든 진심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진정한 강함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려는 마음가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잠들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과 쌓아가는 관계들에 대해서도요. 도쿄에서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즈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했죠. 일본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특히 공학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수진 씨와 그녀의 한국팀과 함께 일하면서 전혀 새로운 세계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저는 수진 씨와 함께 도쿄를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서 있었어요. 도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생명력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집과 가게를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낸 것들이 놀라웠어요. 저기 보세요. 제가 우리가 함께 설계한 새 다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재료를 사용할 생각은 전혀 못했을 텐데 이전에 우리가 만든 것보다 더 강하고 유연하네요. 수진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바로 협업의 아름다움이에요, 히로시 씨. 각자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자부심과 겸손함이 섞인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 당신이 왔을 때 솔직히 당신이나 당신 팀과는 아무 상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뭘 가르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큰 오산이었어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신이 우리를 별로 반기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를 봐요. 저도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그 말이 사실이었죠. 지난 몇 주 동안 수진 씨는 단순한 동료 이상이 되었어요. 존경하고 감탄하게 된 친구가 되었죠. 우리는 긴 밤을 설계도 위에서 보냈고 짧은 휴식 시간 동안 함께 식사를 했으며 진지한 상황 속에서도 농담을 주고받을 여유도 찾았어요.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고백했어요. 단순히 공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요.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방식,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는 태도. 정말 놀라웠어요. 수진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히로시 씨에게서 많이 배웠어요. 세심한 주의와 헌신적인 자세. 정말 감명받았어요. 우리는 잠시 편안한 침묵 속에서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해 보았죠.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경쟁자나 우리를 모방하려는 나라로 보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강점과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파트너였어요. 있잖아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자주 함께 일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수진 씨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두 나라의 장점을 합치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언덕을 내려오면서 제 머릿속은 가능성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프로젝트,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떠올랐어요. 그날 오후 수진 씨와 그녀의 팀이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슬픔을 느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많이 가까워졌고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싫었어요. 수진 씨는 제 기분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녀는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계속 연락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 배울 점이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저는 명함을 받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러고 싶어요. 제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덧붙였어요. 언젠가 서울에 가보고 싶네요. 수진 씨의 얼굴이 불꽃처럼 환해졌어요. 정말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녀와 팀이 버스를 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설렘을 느꼈어요.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날 밤 저는 아파트에서 수진 씨의 명함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죠. 저는 더 이상 고집스럽게 일본의 우월성을 믿는 일본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이루어내는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원이었죠.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공학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다른 혁신들이 궁금했고 더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읽는 동안 영감이 떠올랐어요. 일본과 한국의 엔지니어들 간의 교환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서로에게서 배우는 거죠. 아이디어를 적어 내려가면서 점점 더 흥분되었어요. 잠자리에 들 무렵에는 이미 여러 페이지의 메모와 머릿속 가득한 꿈들로 가득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도시, 우리가 함께 구해낸 도쿄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죠. 더 이상 제 도시만이 아니었어요. 더 큰 세상의 일부였고 제가 탐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세계였죠. 전화를 들어 수진 씨의 번호를 눌렀어요. 그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히로시 씨, 이렇게 빨리 연락할 줄 몰랐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수진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우리 두 나라 간의 교환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 생각을 설명하면서 흥분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죠. 미래는 밝았고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었어요.